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에 39층짜리 초고층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싶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문화전당 주변 경관을 해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인쇄거리 곳곳에 초고층 아파트를 알리는 광고물이 나붙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결성을 앞두고 업무 대행사 측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내건 분양 광고입니다. 조합원 가입 절차라든가 계약 일정들은 아직 정확하게 저희가 확실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홍보하면서 이런 어떤 또 소비자들 반응도 알아야 되고. 지역주택조합 결성이 추진되는 곳은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200m 남짓. 도심 속의 중심 상업지구에 최고 39층의 초고층 아파트가 추진되면서 아시아문화전당 주변의 경관을 해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지가 위치한 인쇄의 거리에서는 국비와 시비 등 300억 원이 투입돼 특화 거리를 조성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은 더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문화전당 또 바로 주변이고 또 인쇄의 거리가 지금 이번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39층이나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해당 구청에서는 아직 조합원 모집 단계이지만 법적 요건을 갖춘다면 초고층 아파트의 건립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뉴딜 사업과는 어울리지 않지만 막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이제 취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게 이제 상호 이제 서로 상승 효과가 날 수 있게 서로의 사업에 대한 방향들을 맞춰가는 부분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심 속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초고층 아파트의 건립까지는 도시계획 심의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요건만 충족하면 문화와 인권의 도시 광주의 상징적인 공간이 거대 빌딩에 둘러싸여도 되는 건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오랜 화두는 상생이죠. 어려운 화두여서 그런지 해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아주 오랜만에 다시 한 자리에서 만났지만 이번에도 최대 현안인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이렇다 할 진전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먼저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민선 7기가 시작된 지 2달 만에 만난 이용석 광주시장과 김용록 전남지사는 광주공항의 민간공항 기능을 오는 2021년까지 무안공항에 통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기엔 광주 군공항 이전에 전라남도가 적극 협력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군공항 이전 문제도 전라남도에서 자치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 문제들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후 군공항 이전은 아무런 진전이 없었고 이전 예비 후보지 선정을 둘러싸고 해당 지자체와 갈등만 커졌습니다. 첫 만남 이후 15달 만에 두 시도지사가 만난 자리. 그동안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광주와 전남은 공동운명체임을 강조하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광주 전남은 천년을 함께 온 공동운명체이고 동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상생의 길을 가야 한다는 역사적 이유도 있지만 하지만 군공항 이전에 대한 논의는 이번에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국방부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이전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논의에 그쳤습니다. 군공항 이전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국책 사업이므로 관련 자치단체 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다만 광주시와 나주시가 5년 동안 갈등을 빚었던 빛가람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기금 조성 규모와 사용처에 대한 공동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이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공동대응과 내년 전남 수목비엔날레 성공 개최 협력 등 8가지 신규 과제에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놓고도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양지역에 걸쳐 있는 산업단지를 신청 대상에 모두 포함시키려 했지만 전라남도의 반대로 신청 규모가 반쪽으로 줄었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광주 전남 공동 국가 산단으로 지정된 이후 10여 년 만에 준공을 눈앞에 둔 빅그린 산업단지.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착공과 함께 미래형 자동차 산업지구로 정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광주시는 빅그린 산단 전체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으려고 했지만 전라남도의 반대로 한평 권역은 제외됐습니다. 사실 이러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설득도 오고 못 오고 했는데 전라남도가 강력히 반대를 통해 어쩔 수 없이 AI 융복합 산업단지인 첨단 3지구 역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대상에서 장성 권역은 막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전라남도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운영한 결과 세금 감면 등 혜택이 크지 않고 부담만 크다며 경제자유구역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광양구역청도 제대로 활성화 못하면서 방만하게 운영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재정이나 인력들이 소요되는데 효과는 지금 적을 것으로 지금 판단되거든요. 이에 따라 미래형 자동차 산업과 AI 융복합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대규모 투자 유치가 현실화되더라도 장성이나 한평 권역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럴 경우 광주 전남의 상생 발전을 위한 국가 산단 조성 취지도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생 발전 협의회 회의도 하고 하지만 실제로 상생을 위한 그런 내용들을 못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모두 상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 정책과 사업에는 불협화음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몇 년 새 여수 국동항 인근에 들개가 무리지어 다니면서 불안을 느낀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선에서 키우던 개들이 도망쳐 번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포획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여수 국동항 인근. 들개가 한두 마리씩 보이더니 어느덧 67마리가 무리지어 먹이를 찾아 걸어다닙니다. 공원을 산책하는 반려견들과 충돌하기도 하고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주변 민가에까지 많게는 수십 마리씩 몰려다니다 보니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무섭죠. 막 달라들고 공격적이고 근데 안 돼. 무서워서. 밤에는 그러니까 요 수협에 돈을 찾으러 가려고 해도 차를 가지고 가지 못 걸어가요. 인근 소방서에는 올해 들어 국동항 인근에 들개가 나타났다는 신고만 27건에 이르고 출동해 포획된 들개도 10마리가 넘습니다. 이 들개들은 항구를 오가는 중대형 어선에서 키우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에서 쥐를 잘 잡는다는 이유로 개를 키우는데 조업이 끝나고 배에 방치된 개들이 야생으로 탈출한 뒤 번식하거나 배에서 개를 풀어놓고 다시 태우지 않고 출항해 들개로 전락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개를 키우면 지들이 없어지지. 개들이 이제 가서 내려가고 놀다가 배가 나가면 배를 얽히면 이제 돌아다닌다고. 대충 저희들이 개를 키워도 관리도 잘 못하고. 사정이 이런데도 항구 인근의 들개를 포획하긴 쉽지 않습니다.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마음대로 개를 포획한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차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특히 들개의 경우 법적으로 유해 야생동물도 가축도 아니라 소관이 불분명하다 보니 지자체는 상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전 사실 이런 사실 처음 알았고 그 사람들이 개를 버린다는 확실한 이제 증거가 이렇게 생기면 저희들도 개도 당연히 하겠죠. 항구 인근에 들개 무리가 출몰하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주민의 안전을 지키면서 들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수소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과제를 점검해보는 연속보도. 오늘은 두 번째로 일본의 수소연구 현황을 알아봅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빈국인 일본은 원자력 에너지의 위험성을 인식한 이후 수소에너지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일본의 심장부 도쿄. 도쿄를 상징하는 도쿄타워 바로 앞에는 수소차 충전소가 들어서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6%만 자체 생산하는 에너지 빈국 일본은 원자력 에너지에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1년 후쿠시마 사고가 일깨운 원자력 에너지의 위험성을 간과할 수는 없었습니다. みんなバラバラになってた。それからずっと発電間をぐるぐるぐるぐるいろいろなところに移って。だから子供たちは絶対もう嫌だってね、やっぱり心配でそういうのが。 원자력 에너지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일본 정부는 수소를 새로운 에너지 자원으로 선택했습니다. 日本が輸入しているエネルギー資源の大半は中東の方から輸入しております。やはりいろいろなものから作り出せる水素というのは非常に将来にとって有効なエネルギー資源の一つ。 지난 2014년 수소 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한 일본 정부는 최근에는 호주와 갈탄 수입 협약을 체결해 대량 수급망도 확보했습니다. 수소 충전소와 발전소 인프라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지만 정부의 의지에 비해 일반 시민들의 수소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水素化自身がみんな知らないと思うんですよ。国民誰も。でもそこまでどこまで使うかはこれはねまだ未知の世界だと思ってますんで、全然まだそこの国民も認識ないですよ。全然また。 하지만 수소 에너지를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 일본은 일반 시민들이 가진 수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도쿄의 수소정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일본 수소 연구의 대표적인 결과물인 수소에서 열과 전기를 얻는 가정용 발전기 에네팜, 운송수단을 넘어 비상용 발전기 역할로까지 개발된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미라이가 전시돼 있습니다. その車のための電気をこういったお家の電源につなぐマシンになってます。要はチューナーみたいな役割をする部品です。ここに車が中に水素が満タンに入っていた時に家庭用のお家の電源全部ひっくるめて1週間7日間は持つと言われてます。 일본 정부가 꿈꾸는 미래는 수소 에너지를 활용한 경제 도약.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는 원자력 에너지를 넘어 서서히 수소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이원입니다. 오늘 오전 9시 35분쯤 영암군 3호읍 대불산단의 조립식 건물에서 불이 나 창고 2동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2억여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19대와 소방관 100여 명이 진화에 나섰지만 창고 안에 쌓여있는 물건이 많고 건물이 샌드위치 패널 구조여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